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수의 정보에서 대량의 정보로, 국가가 주도하는 정보에서 개인이 주도하는 정보로,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이렇게 정보의 전달, 이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재화의 중요성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가 얼마나 빨리, 많이, 신속하게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의 이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회는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 기업도 발전하기 힘들고요. 정보를 소유하고 빨리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 또는 집단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혹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너무 빠른 정보 이동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작용도 그렇게 이 정보가 가지는 힘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겁니다. 특히 정보가 없으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초연결 정보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에서 정보 권력은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권력과 신권력으로 나눠요. 아예요. 구권력은 소수에게 독점되어 아주 폐쇄적인 권력, 한 번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그 힘을 주도하기에 일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권력은 네트워크화된 사회망을 통해서 형성된 신권력이고 다수가 공유하는 겁니다. 개방적이면서 참여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료 집단이 주도하고 힘을 일정한 방향을 흐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권력, 정보의 신권력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미래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 이동을 넘어서 가공의 시대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빅데이터가 형성되면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빅데이터인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입니다. 이걸 정보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1분 동안에 구글에서는 200만 건이 검색되고요. 유튜브에서는 72시간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돼요. 트위터에서는 27만 건의 트위터 1분 동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이것이 가공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로 가공을 했을 때 그 위력이 될 것이고 이게 권력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신속의 시대는 지났어요. 정보가 빨리 전달되는 그런 신속한 모빌리티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느냐, 신속하게 전달해 주느냐. 여기서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좋은 정보. 이게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보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빠른 이동성을 가진 이런 정보의 진화 과정을 점차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는 빠르고 많은 정보를 더 이동시키고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 그래서 결국 미래에는 남는 것은 정보 권력을 공유하는 세력과 독점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한번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빠른 이동성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기존 방식과 다르게 서비스 내용을 가진 정보가 등장할 것이고 유튜브와 같은 개인화된 동영상이 등장할지 10년 전에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즉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신권력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고 그 성격은 시민 참여적이며 보다 개방적, 협력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정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온라인에서의 빠른 정보 이동성에 따른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확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올바름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민의 현명한 정보 소비가 중요한 사회. 그랬을 때 정보는 시민 친화적인 권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보가 시장이나 국가가 독점할 경우에 우리가 우려하는 빅브라더 감시 국가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 권력이 국가 내에서는 정보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면 과거처럼 독재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면 민주국가가 될 확률이 크다.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고, 다수의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 이게 집단 지도 체제, 이른바 그 다극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상당히 그 정보가 앞으로 중요한 사회,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권력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하시고, 이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유망한 직종은 뭐가 될까요? 정보와 관련된 직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래의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뭐 가공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망한 직종들이 벌써 되고 있죠. 이제는 단순하게 정보와 관련 없는 직종들은 유망 직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앞서 있던 가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거죠. 미래는 이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회, 높은 기업이 훨씬 더 발전할 거예요. 국가, 개인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일반적인 업무는 인공지능들이 다 할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뜻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바로 정보이죠.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민주화가 되면은 국가도 민주화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동일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을 때 민주주의도 훨씬 더 신속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모빌리티 사회 정보 권력, 우리에게 남겨진 빅브라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정보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뭐 2시간에 걸쳐서 그 다양한 부분,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정보의 이동성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 정보의 권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변화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중요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반 시민적인 시각보다 그냥 사업가라든지 혹은 뭔가 일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 돈이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리 정보가 많이 보편화되고 한다지만 결국에는 또 그 속에서 다시 정보에서 또 재련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하나의 가치가 되어지고 하는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도 정보의 비대칭성은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요? 권력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과거처럼 일방주의적으로 권력이 행사되거나 정보의 비대칭도 현저하게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화될 거라는 겁니다. 완화. 그러니까 과거처럼 아예 글을 모르고 글을 알고 이 차이가 아니라, 글을 알더라도 안다는 건 기본 베이스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알지만은 누군가 더 빨리 알고 늦게 알고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시간도 빠를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과연 그 한 기술을 가지고 20년, 30년 영속하는 뭐 기업이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더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을 잘 이용만 한다면은 전체적인 사회의 정보 공유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에 대한 역사, 앞에 정보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여전히 심지어는 미사일하고 인공위성이 왜 저렇게 민감한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줄까요? 지식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정보를 독점하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알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속에는. 마찬가지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독점을 깨나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소유하려고 할 거고 누군가는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될 거예요. 그게 지금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권위주의 국가들, 일부 이제 그 아랍의 독재 국가들이든가 남미의 독재 국가들,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 뭐 중국의 국가들은 정보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주의가 더뎌요. 그런데 비해서 정보를 그나마 공개하고 한 달이 걸려서 늦게는 되지만 언젠가는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훨씬 민주주의가 빨라요. 서유럽의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거에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짧아질 것이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대칭성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대칭성이 이만하게 벌어질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그리고 이게 줄어드는 게 점점 줄어들수록 훨씬 더 사회는 진보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재밌는 얘기 하는데 그 100년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100년 그런 건 이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망할지는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한순간에 트렌드에 뒤처지면 금방 누가 소니가 삼성한테 밀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삼성이 세계 2위 IT 기업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삼성 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냉장고 만들고 브라운관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2위의 IT 기업이에요. 애플하고 맞먹을 정도의 IT 기업이었어요. 그 트렌드를 빨리 읽은 거죠. 그런 정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의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삼성, LG 다 마찬가지. IT가 우리나라 상당히 빨리 그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특허권 이런 것들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개인의 역량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화된 정보, 일반화된 정보보다 이제 전문화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국가도 부유해지고 뭐 개인의 능력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예.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네. 좋은 정보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그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린 친구들도 지금 이제 핑구라는 애니메이션이 펭귄 캐릭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린 친구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을 못 알아듣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다 좀 공감하고 읽는 게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이런 미디어 문식성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 중기의 이름 학자가 잡록이죠. 일기에다가 쓴 글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요새 젊은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새도 그러죠.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모든 사회는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걱정이야.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런데 이미 인간의 지적 능력은 사라지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트렌드는 바꿀 수 있어요. 말의 유행어를 바꿀 수 있고 뭔가 새로운 행태, 새로운 어떤 그 기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이제 누적시킬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패션도 마찬가지죠. 언제는 롱 부츠가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는 나팔바지가 또 유행을 했어요. 언제는 청바지가 유행했어요. 그러다가 바뀌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한 순간순간에 잊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뭐 말을 서로 안 하는 이미지로서 하는 거라든가. 그런데 다시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진화하니까. 인간은 다 머릿속에 이게 이미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전 영화 얘기를 많이 듣는데 1920년대 영화, 1930년대 무성 영화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 저게 뭐야 처음 보면은 에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야 저때 어떤 저런 영화를 만들었지? 야 찰리 채플린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화인데 예? 흑백 무성 영화를 가지고 나의 심금을 울리다니 전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보가 사라지는 걸 경계를 해야 돼요. 정보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 국가 차원에서도 중앙 집중적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 이동성이 그 커지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투리. 그래서 제주 방송에서는요, 제주 사투리로 뉴스를 합니다. 제주 사투리로. 왜? 제주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고대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국문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면 언제 다시 다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축적만 해놓으면 돼요. 축적만.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될 수는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축적해놓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캐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부각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은 이 정보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포함되니까요. 그것들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한 번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사회의 미디어 정보 권력, 과거와 현재, 미래, 좀 큰 주제였습니다만은 뭐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